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가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양인들, 지성인들로서 이게 참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참 또 이 눈이 달린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소문 1인분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아이언하트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하트, 마블 시리즈 아이언맨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6월 25일 날 드라마 6부작 중에 3부, 1, 2, 3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연출은 샘 베일리 감독. 길이는 TV 드라마 시리즈이기 때문에 3편 다 합쳐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2시간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130분 정도.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TV 시리즈이다 보니까 극장 영화보다는 스케일이 좀 작다. 뭐 이런 점이 좀 있겠고요. 제가 구독자가 약 2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토리 리리 윌리엄스, 이제 여자입니다. 한 10대 후반 아이언하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MIT 공대에 다니는 10대 천재 공학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니다가 퇴학당하죠. 학교에서 훔친 부품들을 조합해서 아이언맨 슈트와 유사한 아이언하트의 슈트를 만들어서 토니 스타크의 뒤를 이어 활동하게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히어로물이니까 빌런도 있어야겠죠. 빌런은 더 후드, 그냥 평범한 범죄자인데 우연히 마법 아이템 후드 그거를 얻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 뭐 그런 빌런이 있고요. 인물 소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장점, 단점 바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작품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장점 없다. 장점 없습니다. 총 6부작 중에 1, 3화까지 봤는데 적어도 1, 3화에서는 장점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점, 이게 너무 많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인데, 자, 첫 번째, 등장인물들에 대한 비주얼적 불호,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생김새, 일단 이 생김새가 대부분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참 우리가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교양인들, 지성인들로서 이게 참 굳이 사람의 외모를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눈이 달린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주인공 리리는 약간 그 프레데터 같은 느낌이에요. 프레데터 같은 느낌이고, 리리의 절친이자 AI인 나탈리는 그 예전에 농구 스타 매직 존슨 좀 닮았습니다. 슬러그라는 애가 있어요. 슬러그 해커인데 이 슬러그 딱 나오자마자 앞불싸 이거였구나. 이 게이인지 트랜스젠더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긴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비호감. 꼭 이런 비주얼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나 싶지만은 싫은 걸 어떻게 해. 무슨 느낌이냐면 돌잔치를 가는데 돌잔치 가서 딱 봤더니 애기가 너무 못생겼어. 이제 딱 아기를 보고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예쁘네요, 천사 같아, 귀엽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 참아. 이 영화를 보고 주인공들 너무 못생겼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제 심정이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인공 등장인물들 대부분 못생겨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편견 없이 보려고 하는데요, 글쎄 그것이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흑백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흑인이 많은데 제가 흑인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흑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이제 유명한 게임이 드라마화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주인공이 이제 백인 여배우거든요. 근데 백인 여배우도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게임 내 캐릭터와 비주얼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못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백인 여배우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흑백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못생겨서 싫습니다 이거죠. 최근에 그런 논란들 많았잖아요. 디즈니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 PC를 앞세워서 유독 좀 못생긴, 유독 좀 안 생긴 배우들을 캐스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어공주, 백설공주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아이언하트까지. 이 비주얼적인 불호 때문에 영화를 호감 있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곤충으로 만든 요리 있죠? 곤충으로 만든 요리 먹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맛이 없거나 몸에 안 좋아서 그렇다? 일단 아니죠. 눈으로 보기에 좀 혐오스럽잖아요. 막 스프에 무슨 진해 같은 거 들어있거나 메뚜기 같은 걸 어떻게 튀기고 그 애벌레 같이 생긴 거 아무리 그렇게 요리를 해도 일단 비주얼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거 먹기 어려운 이유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비주얼. 이 영화는 마치 그런
곤충 요리를 떠올리게 한다. 두 번째 단점은 엉성한 완성도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곤충 요리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떠올리게 한다고 했지 곤충 요리 같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곤충 요리는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불호가 많지만 일단 먹고 나면 한 입 먹어보면 맛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메뚜기 같은 거는 이렇게 잘 튀겨서 먹으면은 고소한 과자 먹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곤충이 단백질이 소고기보다도 오히려 함량이 높대요. 그래서 몸에도 굉장히 좋은데,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는 곤충 요리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일단 봤더니 재미있네? 라고 나가야 곤충 요리 같은 건데 과연 그랬느냐?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픔의 향연, 화면도 어설프고 스토리도 어설프고 디테일도 어설픕니다. 악당도 어설프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도 그렇고 그걸 막는 뭐 경비원들이나 가드들도 어설퍼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리디가 자기의 뇌 스캔을 해가지고 AI를 만들거든요. 근데 뇌 스캔을 하는데 이 머리 옆에 패치 2개 딱 붙여놔요. 빨간 패치 2개 붙여놓고 그냥 집에 앉아서 뇌 스캔 하거든요. 무슨 니코틴 패치도 아니고 이마 옆에 2개 딱 붙여놓고, 그거부터 이상하고, 뇌 스캔을 딱 했더니 절친이자 배다른 자매 나탈리가 AI로 딱 나오는데 3D 이미지, 그러니까 홀로그램이라는데 그냥 실사랑 똑같아. 그냥 사람이야. 말만 3D 이미지, 말만 홀로그램이고 그냥 사람 그냥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데 침대 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터 앉아. 와, 이거 보니까 너무 성의 없다. 그래서 1, 2화에는 너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3화부터는 약간 그게 신경 쓰였나 봐. 3화에서는 약간 홀로그램처럼 파란색 화면으로 그거 있죠? 지직하는 거. 그 효과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어설퍼. 성의가 없고. 자, 그리고 이 리디가 천재 소녀인데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범죄 스쿼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범죄 스쿼트가 일종의 면접이라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가다 놓고 이제 돈가스 딱 뿌리거든요. 또 뭐 3분 안에 나와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거를 탈출하는 씬부터 아니 무슨 천재인데 엘리베이터 탈출하는 씬이 그냥 완력으로 탈출하는 것 같아. 천재라면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써가지고 누가 봐도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야, 쟤 천재 맞네 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쇠로 된 긴 거 저거 이거 막 잡아 뜯어다가 문을 막 억지로 여는데, 아니 이게 그 천재를 증명하는 장면이 맞나? 그러면서 막 나오니까 막 다들 박수 치면서 역시 리디 윌리엄스는 천재였어 막 이러는데 얘네들 지금 뭐하나?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반지의 제왕에 보면 있잖아요. 그 전설적인 마법사인 간달프인데, 간달프가 약간 보면은 반은 액션캐거든요. 그 지팡이로 다 후드려 패고 막 이러잖아요. 마법도 보여주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완력이 대단하거든요, 간달프가. 그래서 반지의 제왕 팬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간달프가 정통 마법사가 아니라 이 전사와 이 마법사의 혼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리리 윌리엄스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힘이 센 것 같아. 일단 얼굴만 봐도 사실 힘은 좀 잘 쓰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리리 윌리엄스가 들어가게 되는 범죄자 스쿼트가 나오는데, 이 나름 범죄의 각 전문가들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오션스 11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양아치들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옛날 말로 시정 잡배들 있죠. 시정 잡배들 모임 같아. 너무 무게도 없고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이제 그 스쿼트가 처음 생기고 어느 회사에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드가 그 CEO를 딱 찾아간 다음에 갑자기 서명을 받아요. 자, 여기 사인해. 이 사인하는 서류가 뭐냐면, 여기 사인하면 우리 범죄자들이 이 TNLL의 직원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무슨 고액 연봉의 복지, 무슨 고속도로 무상이용권을 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여기에 사인해 이러는데, 아니 보통 이럴 때 악당들은 당장 실질적인 뭔가 돈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얘네가 하는 게 맨날 그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는 게 결국 CEO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사인 받는 건데, 사인 받으면은 그게 합법적인 그 서류가 되냐고. 아니 그리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가서 사인을 받지 말고 사인을 위조해서 그냥 해. 참.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여러분 대부 아시죠? 대부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펼쳐지잖아요. 그 이탈리아에서 대부가 이제 고문한다고 사람 딱 잡아다가 지금부터 너를 잔혹하게 고문하겠다 라고 하면서 가서 파인애플 피자 가져와! 자 어때? 이러면서 막 파인애플 피자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막 미치려 그래. 안 돼! 그것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어린이 액션 영화 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같은 거부터 뭐 어설픈 거를 찾자면 뭐 끝이 없습니다. 자, 영화 평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뷰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작품이고요. 1편 딱 처음에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거 3편까지 어떻게 보나, 이거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잠깐 그런 느낌을 느꼈고, 보면서 제가 하품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품하면서 계속 시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2시간 좀 넘는 작품인데 한 4시간, 6시간쯤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빨리 보기 버튼 있죠? 이게 없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배속 기능을 안 넣은 취지는 전 정말 이해합니다. 존중하고. 그런데 이런 영화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영화에 한해서라도 배속 기능을 좀 넣어줬어야 돼, 디즈니가. 전 대부분 작품은 다 정속으로 보거든요. 거의 모든 작품을 정속으로 보는데 이 작품은 정말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그거 찾고 있었어. 어디 갔어 이거? 1.5배, 2배 버튼 어디 갔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 F 주고 싶습니다. 개망작. 근데 제가 아직까지 F는커녕 D도 준 적이 없거든요, 작품들. 그래서 일단은 D를 주고 다른 작품들 본 다음에 F로 내리든지 뭐 D에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인내심이 강하다,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고요. 혹은 마블 영화와 마블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본 마블 덕후다, 이것까지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마지못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아이언하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